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전년비 대비해서 15% 상승했고 전년비 대비해서 13%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JP 모건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파고, 시티그룹 다 좋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중앙은행에서 받는 재할인율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지방은행으로 그러니까 너네 그 유동성이 없으면 유동성 대줄게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국채를 액면가로 받아 유동성 대줄게라 했던 그런 것도 모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금융위기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이나 이런 소형은행은 조만간에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그냥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변동성 요인이지 이렇게 방향성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하락을 했어요. 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건 그러니까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은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여기다 소매금융도 뭐 대출 판매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EPS는 8.79였는데 예상치가 8.10이니까 뭐 더 잘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충당금을 이렇게 환입시켰기 때문에 EPS가 1.2% 증가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빼면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비중이 많은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 지표가 완만한 침체, 그러니까 페드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분기 그 성장률 마이너스 나는 거고, 그 GDP 나오도 보면 지금 3.5에서 1.7까지 떨어졌다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다음 주 이제 확정되죠. 1분기 GDP가.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되게 재미있는 게 굉장히 안 좋게 발표했어요. 이렇게 IR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발표했는데, 그래갖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시간에서 그냥 보합선적으로 올라오네요. 굉장히 특이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약간은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바로 그러니까 시간에서 마이너스 10%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급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거는 오늘 그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좋죠. 근데 요게 왜 좋은가 하면 여행 수요가 좋아서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혹시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제 좋잖아요. 제가 그 리오프닝 관련주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3월 달부터 바닥 지은 같다고. 근데 요게 이제 항상 이렇게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존슨앤존스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고 시간이 좀 되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예상치가 3.8에서 4.0인데요. 실제가 4.5가 나왔어요. 그 예상치보다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목할 점이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상승했어요. 물론 중국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소매 판매,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 안 좋아요. 근데 소매 판매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월스트리트에는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UBS 같은 경우도 성장률 올렸죠.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그룹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어, 이게 지금 이게 중국 소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오프닝 효과겠죠. 어, 이게 리오프닝 효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이게 아까 이거 뭐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을 보면 얘도 올라오잖아요. 여행 수요가 증가됐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소매 판매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섹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얘들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뭐 한계는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어, 1등주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종목들을 주식 선물로 매매하기에는 좀 좋지는 못한 방법이고요. 뭐 개별 종목 할 때는 좋죠.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예상치보다 더 나오고 소매 판매가 좋아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소비가 좋다. 그래서 이 소비는 제가 볼 때 하반기는 좀 둔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는 한 2분기까지는 그 리바운딩으로 좀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이런 느낌들 보면. 뭐 20일은 뭐 어차피 금리 차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뭐 2.5, 2.5, 2.5 이렇게 계속 25pp, 25p, 25p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금리를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적 발표 보니까 이제 내일 테슬라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테슬라 발표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얘가. 72%에서 58%까지.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보조금 받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 보면 현대차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현대차 점유율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걸 잠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얘는 올해 5번 가격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혜택 받고 5번 인하를 했으니까 현대차는 보조금 혜택 못 받았으니까 올해는 현대차 가격적으로 많이 밀리겠죠. 테슬라에 비해서. 그래서 2분기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현대차 조금 저는 좀 정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어, 조금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테슬라까지 발표되면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분석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코스닥이 고점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상승한 코스닥 종목들, 이게 이제 개별주는 손대면 안 된다.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그 얘기하는가 하면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시장이잖아요. 근데 전혀 외국인과 기관이 손을 안 대요, 지금. 근데 거래소는 계속 들어와요, 지금. 다시 외국인들이 1조를 샀거든요. 어차피 기관들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근데 급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멈추는 형태의 흐름이겠죠, 그죠? 근데 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소재나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요, 신용이.